오를레앙 전투 이후에도 승리를 이끌면서 잉글랜드에 빼앗겼던 여러 도시들을 탈환하는데 잔다르크가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다음 목적지는 과연 어디였을까요? 파리? 파리? 아닙니다. 바로 오를레앙에서 약 3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 랭스라는 곳이었습니다. 저기를 목표로 삼은 이유는 뭐예요? 프랑스의 모든 왕들, 한 명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왕이 랭스 대성당에서 대관식을 치릅니다. 때문에 잔다르크는 왕세자 샤를 7세가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해서는 이 랭스에서 대관식을 치러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 가는 길이 문제였습니다. 지도를 볼까요? 이제 샤를 7세를 모시고 잔다르크는 저 북쪽 랭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랭스는 누가 차지하고 있는 땅이었습니까? 부르고뉴파. 그렇죠. 부르고뉴파가 장악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즉 랭스까지 적진 한가운데를 뚫고 가야만 했습니다. 마침내 1429년 6월에 잔다르크는 샤를 7세와 함께 군대를 꾸려서 랭스로 향합니다. 그런데 잉글랜드에 넘어갔던 그리고 부르고뉴에 넘어갔던 여러 도시가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왕세자 샤를 편으로 돌아섭니다. 트로아라는 곳도 지도에 보이는 이 트로아 성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트로아 성 앞에서 잔다르크는 트로아의 시민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충성스런 프랑스 사람들이여,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을 잃을까 두려워하지 말라. 모두 샤를 국왕에게 나오라. 그대들 앞에 생명을 걸고 말하노니 거룩한 왕국에 이미 속하거나 앞으로 속하게 될 모든 도시에 우리가 들어가 선하고 확실한 평화를 이루어낼 것이다. 누가 막아서더라도 소용없다. 편지에서 굉장한 확신이 느껴지죠. 네. 편지를 본 트로아의 주민들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다가 샤를 7세의 군대가 공격을 개시하자 결국 성문을 열고 왕을 받아들입니다. 와. 그리고 랭스를 출발한 지 20여일이 지나고 나서 잔다르크 일행은 드디어 랭스에 도착합니다. 랭스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맞서 싸웠을까요? 아니요, 안 싸웠어요. 그렇죠. 문을 활짝 열고 왕 일행을 맞이합니다. 즉,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샤를 7세는 랭스에 입성했습니다. 대관식 내내 잔다르크는 이렇게 깃발을 들고 샤를 7세의 곁을 지켰습니다. 성녀로서 왕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때 증인이자 수호자 역할을 자처한 것입니다. 이로써 이제 샤를 7세는 왕세자가 아니라 이제 정말 정식으로 프랑스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때 왕위 계승권을 잃고 위기에 몰렸던 왕세자가 어떻게 됐어요? 잔다르크 덕분에 신의 인정을 받는 왕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왕을 인도한 잔다르크의 명성도 절정에 달합니다. 적진 한가운데를 뚫고 왕의 대관식을 치른 것이 또 하나의 기적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자, 프랑스 전역에서 잔다르크를 성녀로 숭배합니다. 그럼 완전 상징적인 존재가 됐네. 그런데 다시 정치 무대로 돌아와 볼까요? 프랑스에는 2명의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 간단하게. 헨리 6세, 깐나라기 헨리 6세. 그리고 이제 샤를 대관식을 7세. 거친 샤르르 7세입니다. 잔다르크가 지지하는 샤르르 7세, 잉글랜드가 내세우는 헨리 6세. 이 2명의 왕을 두고 프랑스가 둘로 쪼개진 상태는 계속 유지됩니다. 그럼 여기서 또 잔다르크가 활약을 하나요? 그렇죠. 잔다르크는 이번엔 샤르르 7세 왕위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잉글랜드가 차지한 프랑스의 파리를 되찾기로 합니다. 성공했을까요? 성공했죠. 아닙니다. 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웬일이지? 자, 군대를 이끌고 파리로 돌진했지만 잔다르크는 부상만 당한 채 퇴각합니다. 잔다르크의 첫 번째 패배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잔다르크의 전과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연달아 패배를 거듭합니다. 왜였을까요? 프랑스 왕 샤를 7세는 대관식 이후에 사실 전투를 계속 이어갈 의지가 없었습니다. 누가요? 프랑스. 왕 왜요? 샤를 7세가 원래 유약하기도 했고 다른 방식, 다른 전략을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잔다르크는 계속 싸우겠다고 하니까 그냥 소규모의 병력만을 지원했던 겁니다. 바로 다음 해 봄에 잔다르크에게 비극이 닥치게 됩니다. 더 이상 귀에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네, 이 사건은 꽁피에뉴라는 성에서 일어납니다. 꽁피에뉴가 적들에게 함락될 위기에 처했다는 걸 들은 잔다르크가 소규모의 군대를 이끌고 꽁피에뉴로 출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전투는 만만치가 않았고 성 밖으로 나가서 싸우던 잔다르크는 이제 적에게 쫓겨서 다시 성 안으로 후퇴해야 되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잔다르크가 꽁피에뉴 성 안으로 들어서려는 순간 꽁피에뉴 성의 지휘관이 성문을 잠궈버립니다. 결국 잔다르크는 적들에게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이때 잔다르크를 사로잡은 건 잉글랜드와 손을 잡은 프랑스의 부르고뉴파였습니다. 잉글랜드와 손을 잡은 부르고뉴파는 프랑스 왕 샤를 7세가 아닌 잉글랜드가 내세우는 헨리 6세를 지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들에게 샤를 7세와 잔다르크가 눈의 가시였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정식 문제. 잔다르크가 적들에게 포로로 잡히자 프랑스의 왕 샤를 7세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정답. 네, 규현 씨. 사실 샤를 7세는 굉장히 유약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이제 왕도 됐고 이 정도면 됐다. 손절. 손절. 오, 정답. 방송을 몰랐어, 맞는지 몰랐어. 그지. 뭐라 그러려 그랬죠. 아니 나 너무 쉬운 답이었어. 그렇지, 그렇지. 샤를 7세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손절하고 무시해버립니다. 아니 그렇게 도움 다 받아놓고. 그렇죠. 그래 장 2세였으면은 어떻게든 구해냈을 거라고. 장 이세. 좋은 사람이니까. 한마디로 착하잖아요. 배은망덕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본인이 국왕되는 것도 다 도와줬잖아요. 그렇죠. 프랑스의 영웅이었던 잔다르크가 몇 달 동안 포로로 사로잡혀 있었는데 샤를 7세는 배은망덕하게도 아무런 석방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 저 왕뿐만이 아닌 잔다르크 빼고 다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성문도 닫지. 내 자리보다 너무 신격화되면 그렇지, 또 그렇지. 맞아, 맞아. 질투했구나. 질투한 거야. 근데 왜 그런 이유인 건가요? 첫 번째는 정치적인 입장입니다. 정치란 게 좀 그렇잖아요. 당시 샤를 7세는 잉글랜드와 동맹하고 있던 부르고뉴파와 다시 화해하기 위해서 즉 부르고뉴파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협상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잔다르크의 입장에서는 침략자인 잉글랜드나 그들과 손을 잡은 부르고뉴나 다 똑같은 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잔다르크의 이러한 강경한 태도가 샤를 7세에게는 눈에 거슬렸던 겁니다. 즉 잔다르크가 너무 성가신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잔다르크에게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인 계산대로 움직이려 했던 것이다 라는 추측입니다. 또 다른 추측은 질투죠. 질투에서 이제 시작은 질투겠죠. 질투일 것 같아, 질투. 샤를 7세는 이제 왕세자 때부터 정통성을 의심받던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잔다르크가 갑자기 등장해서 전국적인 인기를 끌고 추앙을 받는, 성녀로 추앙받는 상황. 아마 자기보다 더 인기가 많은, 더 많은 사람의 숭배를 받는 존재가 그리 달가워 보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프랑스 왕 샤를 7세는 잔다르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제 잔다르크를 구해줄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이고. 자, 이렇게 잔다르크가 포로로 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잉글랜드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당연히 잉글랜드 왕은 자신들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하던 즉 부르고뉴파에게 우리가 몸값을 지불하니 잔다르크를 넘겨라 라고 제안하게 됩니다. 결국 1430년 11월 잔다르크는 잉글랜드 군에게 팔리게 됩니다. 어떡해. 그러니까 적국의 소나기에 이제 떨어진 거네요. 네, 이때 거래되었던 이 몸값의 금액이 1만 리브르, 지금으로 치면 한 50억을 넘는 돈입니다. 엄청난 돈을 줬죠. 이 돈을 주고 잉글랜드는 부르고뉴파로부터 잔다르크의 신병을 사게 됩니다. 프랑스인들에게 성녀로 인정받던 잔을 이제 악마의 추종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녀를 교회에 넘겨 이단 재판을 받게 합니다. 즉 신이 프랑스의 편이 아니라 잉글랜드의 편이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했던 것입니다. 와. 이제 잔다르크는 이단 재판을 받기 위해서 노르망디 루앙이라는 곳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 루앙에서 잔다르크는 쇠사슬에 묶인 채 루앙성에 있는 높은 탑 안에 갇히게 됩니다. 실루엣 씨, 그 잔다르크에게 어떤 대우도 아무것도 안 해줬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저때? 근데 저 때 잔다르크가 너무 힘들었대요. 물 한 바가지에다가 젤을 타서 그거를 줬다고 젤을? 하더라고요. 젤을 타서 그거를 줬다고 젤을? 하더라고요. 쟤는 왜 타? 네. 뭐 이렇게 그게 이제 죗값이라고 회계하는 값이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그거를 이제 밥으로 줬다고. 와. 자, 모든 것이 잔다르크에게는 불리하게 돌아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신문관들은 잔다르크를 작정하고 이단으로 만들고자 했고 몰아붙입니다. 결국 이 재판에서는 피고 스스로 자신이 이단이나 마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잔다르크는 무려 5개월에 걸쳐서 29번에 넘는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 재판 기록이 담긴 필사본 기록이 남아 있는데 한번 사진으로 볼까요? 우와. 처음에는 이제 중세 불어로 기록했고 나중엔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위해서 그걸 라틴어로 번역했다라고 하는데 한 630쪽에 달하는 재판 기록인데 이 재판 기록엔 잔다르크의 재판도 남아 있고 그 이후의 기록까지 이렇게 있는 재판 기록입니다. 신문 과정에서 이제 수십 명의 성직자와 법학자들이 매일 서너 시간씩 온갖 철학적이고 신학적으로 어려운 질문들, 복잡한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결국 재판관들은 잔다르크에게 마녀이자 예언가인 죄, 그다음에 이단죄, 마법으로 적을 살해한 죄, 악령을 불러내서 도움을 받은 죄 등 70여 개의 죄목을 만들어냅니다. 와, 진짜 너무하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12개의 죄목으로 정리가 되는데 이때 마녀라는 죄목은 사실 포함되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미 여러 차례 처녀로 검증되었기 때문에 마녀다를 입증하는 것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 그 최종 그 판결문에 그 남장을 했다는 거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 이해하기 힘든 게 여자가 남자 옷 입고 다니는 것도 죄악이었어요. 그 뭐 성경책에서 나온 거죠. 신의 그 섭리를 위반했다는 거, 어기는 거죠. 결국 1431년 5월 30일 잔다르크는 루앙시의 광장에서 화형에 처해집니다. 아침 일찍 광장에는 화형대가 높이 세워집니다. 왜? 많은 사람이 봐야 하니까. 그리고 잔다르크는 화형대에 묶이고 판결문이 낭독됩니다. Finally, and that you are a child of superstition, a wanderer from the faith, an invoker of demons, an idolater, and a heretic. 화형대에 불을 붙이게 됩니다.
여기서 정식 문제. 잔다르크는 일반적인 화형과 달리 무려 3번이나 집요하게 불에 태워지게 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 피터. 그 영국이 되게 걱정한 것 같았어요. 뭐가 남아 있으면 뼈다든지 이면 네. 그거 가지고 프랑스 사람들 다시 장닭 막 으쌰으쌰 할 거라고. 그래서 완전 태워버려. 정답입니다. 뭐라고? 자, 잔다르크는 프랑스인들에게 성녀로 추앙받았다고 했죠. 시신이 남아있으면 그 남아있는 시신이 숭배의 대상이 될까 봐 잉글랜드는 그것을 걱정했던 것입니다. 아예 그거를 차단해 버린 거구나. 그렇죠. 그 가능성을 아예 차단해 버리기 위해서 3차례 화형을 진행했습니다. 불이 다 꺼지고 나서 남아있는 것은 작은 뼈 조각과 재뿐이었고 이 작은 뼈 조각은 그냥 강에 뿌려버립니다. 그래서 잔다르크에게는 제대로 된 묘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프랑스를 구해낸 영웅 잔다르크는 19회의 짧고 뜨거운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자, 잔다르크가 이 짧은 생애를 마치고 사망한 뒤에 다시 이제 100년 전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쟁은 프랑스에 매우 유리하게 전개됩니다. 1453년 가스티용이라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 전투에서 프랑스가 승리하면서 잉글랜드와 프랑스 사이에 벌어진 116년간의 기나긴 전쟁이 드디어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전쟁의 발단이 되었던 프랑스의 보르도 아키텐 지방을 비롯해서 잉글랜드가 차지해왔던 영토는 모두 깔레를 제외하고 프랑스로 돌아갔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샤를 7세는 약 3년이 지나고 나서 잔다르크를 복권시켜줍니다. 잔다르크에 대한 루앙에서 벌어졌던 그 재판이 무효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뒤늦게야. 뒤늦게. 왜 뒷북을 쳤을까요? 본인이 그만큼 자애로운 왕이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비슷합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이유는 잔다르크가 교회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이단으로 화형되었잖아요. 그러면 자신은 뭐가 됩니까? 그러네. 그 이단에 의해서 왕위에 오른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걸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샤를 7세는 잔다르크가 죽은 뒤에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허무하다. 그런데 잔다르크를 이용한 건 샤를 7세만이 아니었습니다. 잔다르크는 죽은 후에도 여러 시대를 거쳐오면서 이러저러한 나라들 그리고 다양한 집단들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전쟁 중이던 프랑스에서는 갑자기 잔다르크에 대한 전 국민적인 숭배 열기가 고조됩니다. 잔다르크를 그린 엽서가 그때 막 발행되고 널리 사용되는데 참호 속의 희망, 신의 사자, 우리 프랑스의 별, 우리 자매 잔다르크, 희망의 별, 우리나라를 구하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고 우리의 싸움을 이끌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주세요. 잔다르크가 프랑스에서만 아이콘으로 이용된 건 아닙니다. 프랑스를 넘어 세계 여러 나라로 건너가는데 이때 미국 재무부가 바로 전쟁 자금, 전비를 기부받기 위해서 잔다르크를 이용합니다. 자본주의에도 저렇게 활용이 되는구나. 더 놀라운 거는 잔다르크가 대서양, 태평양을 건너서 한반도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1907년 일본이 한참 조선 침략을 준비하던 그 시점에 애국지사 장지연 선생이 애국 부인전이라는 잔다르크의 전기 소설을 번안 소설인데 이 소설을 출간했습니다. 그 유관순 열사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열사가 3.1운동 했을 때가 18살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때 그 애국부인전이라는 소설을 읽고 잔다르크에 대해서 감명을 받고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